세월호 사고 난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좌파 정복자들만 제일 좋아하더라고. 왜? 이용할 재료가 생겼다고. 한국교회 1,200만이 시청 앞에 한번 모이면 촛불 시위 저런 것들은요 벼룩이요 벼룩이. 황교안 대표님은 제 개인적 욕심으로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이 이 백성 못하면 이 국가 해체될지도 모른다. 청와대 임종석 야! 이 나라가 너 나라야!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다 먹은 줄 알지? 착각하지 마!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예,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지금 뭐 다는 아니고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거 몇 개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는 5개 정도의 연합 조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수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이 모인 곳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인데요. 그 한기총의 현재 회장이 바로 전광훈 목사입니다. 과거에도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특정 지역을 빨갱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를 종북 주사파 정권이라고 하더니 급기야 대통령의 하야까지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나서서 파문입니다. 문제는 이 발언들이 한기총 이름을 달고 나온다는 사실인데 이게 한기총의 뭐 전체 소속 교회가 다 동의를 하는 거면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것이 적절한 건지 기독교계 원로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인터뷰 서울대 교수와 동덕여대 총장을 지내시고 지금은 고신대 석좌 교수로 계세요. 손봉호 교수 만나보죠. 손봉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광훈 목사, 전광훈 회장 그동안에도 뭐 여러 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건 집회에 나가서 한 발언, 전라도는 빨갱이다. 전라북도는 떼어내서 김천과 묶어야 한다. 이런 게 있었고 그제는 시국선언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까지 하야해야 한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전적으로 사례에 맞지 않고 또 기독교 지도자를 자칭하는 사람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예, 그런 것은 아주 보통 기독교인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발언인데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말할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예, 개인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자칭하면서 예.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기독교에도 어울리질 않고 더군다나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발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 수준 이하의 발언이고 너무 또 정치적인 낮은 수준의 정치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기독교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죠.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명예를 아주 크게 훼손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계의 명예를 전체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이다. 그 네. 말씀은 한기총이라는 이름을 떼고 그냥 이 목사 개인으로서 발언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뭐 그것도 가짜 가짜 뉴스일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됩니다만 여하튼 개인이라면 또 다른 차원인데 이건 마치 한국 기독교 전체가 전광훈 목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부디 좀 우리 시청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분 개인의 아주 잘못된 발언이지 결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 궁금하실 거예요. 항상 한기총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름도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이기 때문에 여기가 한국 기독교를 어느 정도 대변하는 건가, 어느 정도나 이 안에 들어있는가 궁금들 하실 텐데 교수님 보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기총 홈페이지에 밝힌 가입 교단 수는 79개 교단. 그 가운데 행정보류나 가입 보류된 교단이 한 10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69개 교단 정도가 소속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국 개신교 교단 총수가 374개, 374개 맞습니까?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예. 되죠. 예. 그럼 374개 교단 중에 69, 69개의 교단이 한기총 소속이고
교단마다도 다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 교인 수 사이즈로 비교를 해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합동 백석 대신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한기총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가 예. 차지하는 교인 수가 전체 70%. 제가 이 파악한 게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1989년에 한기총이 창립될 때는 명실공히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2000년대 한 10여 년 전에 그 내부에 온갖 문제들이 생기고 비리가 많아가지고 한기총 해체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뭐 어떤 님에서 해체운동을 주동한 사람인데요. 예. 그 뒤에 그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단들은 다 탈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교단들은 아주 군소 교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실제로 한국 기독교를 대표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이름만 한국 기독교 총연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건 사실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표할 만한 조직이 맞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 사이즈가 줄어든 영향력도 줄어든 상태다. 근데 그렇습니다. 한기총이 한국 기독교계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데도 대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지금 문제인데다가 심지어는 그 한기총 내부에서도 이거는 우리 한기총의 대표 목소리가 아니라는 반발이 나오더라고요. 비대위가 꾸려지고 또 뭐 거기서 반발 목소리 낸 분들이 자격정지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던데요. 지금 내부는 어떤 겁니까? 예, 뭐 내부는 전 자세히 모릅니다. 저는 사실상 그 한 10여 년 전부터 예. 이 기관은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관심을 쓰지를 않습니다. 아니 왜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상대할? 그때 내부에 하는 모습들이 예. 전혀 기독교적이 아니고 기독교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건강한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 한기총이 뭐 어떤 일을 하는지 대표가 누군지 저는 전혀 관심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십니까? 뭐 아무튼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한기총 내부에서도 이거는 우리 전체 목소리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데 그런 목소리 나오는 게 참 그래도 다행이죠. 그렇습니까? 예. 아니, 손보원 교수님, 이제 전광훈 목사가 이번에 이 발언 뭐 두 가지 발언, 그러니까 뭐 전라도 빨갱이 전북은 김천하고 묶어가지고 한 도로 만들어야 된다. 요건 이제 집회 나가서 한 발언이에요. 시국선언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뭐 종북 정부다. 하야시켜야 한다. 이 발언들이 문제였습니다만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된 건 아니고요. 과거에는 어떤 발언들을 했느냐 보니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제가 정치적인 것만 좀 떼어서 말씀드릴게요. 2007년에 대선 앞두고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명박 안 찍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렵에는 이 나라를 이슬람 할람 앞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거다. 또 뭐 이런 발언들도 있었고요. 게다가 이번에 이제 하야 발언까지 정치적인 발언들이 그런 게 있었고 뭐 그거 외에는 자식 5명 안 낳으면 감옥 가야 한다. 세월호 추도식은 막 나와서 기뻐 뛰고 난리하지 말고 집구석에서 슬픔으로 돌아가신 고인들한테 해야 된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광란 피우면 안 된다. 뭐 이런 발언들도 했고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되면은 목사님이 장로 한번 하실래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것도 논란이 됐고 이렇게 기독교하고 정치를 계속 연결시키는 설교 혹은 집회에서의 발언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그 발언들은 기독교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에도 어긋나는 아주 수준 낮은 발언들이고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인권이라든가 정의라든가 뭐 기본적인 복지라든가 평화라든가 아주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국한하고 해야지 그 외에 무슨 파당 정치에 관계되는 모든 발언은 사실은 교회가 금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외국에서는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정당들이 정권 잡고 집권도 하고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정치 활동도 하잖아요. 그것과는 어떻게 그러면 구분을 해야 되나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예, 그건 기독교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이름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죠. 아, 기독교 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당입니다라고 그렇죠. 하면 적극 정치 그렇죠. 활동해도 된다. 그렇죠. 그건 하나의 종교 집단이 아니고 아하. 정치 집단이고 기독교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정당을 조직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러나 기독교회의 이름으로는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이 예. 다종교 사회에서는 절대로 기독교 정당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아주 넓은 의미의 정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복지를 위한 것, 인권을 위한 것, 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정파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적극적 의미의 정치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하면 그럼요. 됩니까? 원칙적인 거지 권력과 관계되어 있는 예, 예. 정파와 관계되어 있는 것은 예.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신학계 뭐 대원로가 지금 나오셨으니까 제가 여쭙고 싶네요. 만약 전광훈 회장 만나보셨어요? 혹시 목사님, 교수님? 예, 무슨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본 것 같은. 예. 만약 이 전광훈 회장을 만나신다면 뭐라고 좀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한 말씀. 저는 좀 조용히 물러나서 회개하고 아주 건강한 시민으로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목사직도 저는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아, 목사직도 그만두셔라. 정치적인 발언하려면 그냥 아예 그러면은 정치인으로 데뷔하셔서 그렇죠.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권유. 그렇죠. 그러나 뭐 정치인으로도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발언 가지고는 우리 정치계를 더 혼란하게 만들고 더 저급하게 만들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기독교계의 원로시죠. 서울대 교수와 동덕여대 총장을 지내시고 지금 고신대 석좌 교수로 계세요. 손봉호 석좌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